여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2016년 중국에서 문을 연 반도체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 시작할 때 좀 이상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겠다면서 연구소가 없었어요. 장비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들 힘으로 기술을 개발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텅 빈 사무실, 그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딱 10년 만에 세계 4위 반도체 기업이 됐습니다. 상장하던 날엔 주가가 하루 만에 466% 뛰면서 그 유명한 미국 인텔의 시가총액마저 뛰어넘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빈손으로 시작한 회사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한 걸까요? 그 비밀이 최근 대한민국의 한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무려 28년을 일한 베테랑 연구원이 증인석에 앉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삼성 기술을 훔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말입니다. 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회사 이름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영어 약자로 CXMT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CXMT라고 할게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라는 도시에 자리 잡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세워진 게 2016년입니다. 창업자는 주이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가디바이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세워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키워낸 나름 성공한 기업가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새로 세운 회사가 바로 CXMT였습니다. 목표도 아주 당찼어요. 중국의 삼성이 되겠다. 이게 이 회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라고 허페이시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줬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만큼은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시기였거든요. 돈은 넘쳐났습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딱 하나, 결정적인 게 없었어요.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회사가 만들려던 게 뭔지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CXMT가 만들려던 건 D램이라는 반도체였어요. D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선뜻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컴퓨터로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할 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버벅거림 없이 척척 해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D램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치면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정보를 잠깐 붙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착착 꺼내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D램이라는 게 세상에서 만들기 가장 어려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려면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회로를 실리콘 위에 새겨 넣어야 하거든요. 이걸 얼마나 미세하게 새기느냐, 이게 바로 기술력의 척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5나노 하는 말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회로를 더 촘촘하고 미세하게 새길수록 최고의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D램 기술,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줄 아는 회사가 손에 꼽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딱 이 세 회사가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 중에서도 1등이었습니다. 왜 이 세 회사만 만드느냐? 진입장벽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수조 원이 들어가고 그 기술을 쌓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아무나 돈만 있다고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CXMT는 이 시장에 그것도 아무 기술도 없이 뛰어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도전이었어요. 마치 라면 한번 안 끓여본 사람이 갑자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열겠다고 나선 격이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무섭게요. CXMT가 세워진 지 딱 7년째 되던 2023년, 이 회사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중국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가 작을수록 최고의 기술이라고요. 10나노대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수십 년 걸려야 할까 말까한 그 기술을 이 회사가 단 7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회사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2025년만 해도 CXMT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3%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2026년, 이게 2배가 넘는 8%까지 치솟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가는 세계 4위 자리를 완전히 굳혀버린 거죠. 그리고 대망의 2026년 7월, CXMT가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첫날 주가가 무려 466% 폭등합니다. 하루 만에요. 회사 가치가 우리 돈으로 712조 원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반도체 회사 인텔의 시가총액마저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10년 만에 세계적인 대기업을 제쳐버린 거죠. 세계 금융시장이 다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반도체마저 따라잡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퍼졌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기술도, 연구소도, 장비도 없던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세계 4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말입니다.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XMT가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비결, 그건 놀랍게도 삼성전자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정당하게 사온 게 아니었습니다. 통째로 빼돌린 거였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PRP라는 겁니다. 영어로 프로세스 레시피 플랜, 우리말로 하면 공정 레시피 계획서 정도가 되겠네요. 이름에 레시피가 들어가죠? 딱 그겁니다. 요리 비법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에 가면 그 집만의 비법 레시피가 있잖아요. 몇 도에서 몇 분을 끓이고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고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 비법이 통째로 적힌 노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노트만 손에 넣으면 요리 초보라도 그 집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겠죠. 바로 그 노트가 반도체 세계에서는 PRP인 겁니다. 이 PRP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건이냐면요. 이 안에는 D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이 무려 600단계나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600단계요. 각 단계마다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온도는 몇 도로 맞춰야 하는지, 압력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그 세밀한 조건값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D램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5년의 시간과 약 1조 6천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1조 6천억 원, 상상이 되십니까? 삼성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최고의 두뇌들을 모아서 5년 동안 1조 6천억 원을 태워가며 겨우 완성한 그 비법서. 그게 바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의 핵심, PRP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넘겼을까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가장 깊숙한 금고에 들어있어야 할 이 비법서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뿐입니다. 바로 그 비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삼성 내부의 핵심 인력이었죠.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전 씨라고만 밝혀진 올해 56세의 남성인데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무려 28년을 일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8년이면 사회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삼성에 바친 거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선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기술 그 자체인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2016년 삼성을 떠나 중국 CXMT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1조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CXMT에 넘긴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삼성에서 28년이나 일한 그야말로 회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도대체 왜 중국으로 넘어갔을까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는 중국이 우리 인재들에게 내민 조건에 있었습니다. CXMT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를 데려가려고 내건 조건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기존 연봉의 3배는 기본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연봉 30억 원에 살집인 아파트까지 통째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오갔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반도체만 만들어 온 엔지니어에게 지금 받는 돈의 3배, 거기에 집까지 준다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CXMT 한 곳에만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최소 200명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심지어 미국 마이크론 출신 인력들까지 쓸어 담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 사람 머릿속에 든 기술을 통째로 가져간 거죠. 우리가 수십 년, 수조 원을 들여 키운 인재와 기술이 그렇게 하나둘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추산한 이 기술 유출의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수십조 원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증인 한 명이 출석합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전 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전 씨는 이미 자기 자신의 재판을 따로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삼성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정작 자기 재판에서는 CXMT가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침묵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드디어 입을 연 겁니다. 그가 증인석에서 던진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부터 CXMT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최고 기술 책임자 등이 삼성전자의 PRP 정보를 탈취해서 D램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술 유출이 몇몇 개인이 돈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탈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위층, 그러니까 사장과 기술 총책임자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지시한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한 말이 이 사건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CXMT는 설립 당시에 연구소도 설비도 없었습니다. 자체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야기의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텅 빈 사무실,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스스로 연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은 단 하나였습니다. 삼성의 완성된 비법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수십 년의 연구, 수조 원의 투자,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남이 애써 만든 결과물만 쏙 빼가겠다는 거였죠. 텅 빈 사무실은 게으름이나 준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계획된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전 씨는 왜 자기 재판에서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입을 연 걸까요?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폭탄 같은 증언을 한 걸까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곧 자신의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는 나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다. 이건 회사가 시킨 일이다. 라는 걸 밝힘으로써 자신에게 쏠린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삼성 내부를 28년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그리고 CXMT의 창립 멤버로 그 안에서 직접 겪은 사람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거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이 당하기만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기술 빼앗기고, 인재 빼앗기고, 눈앞에서 경쟁자가 커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그런데 전 씨의 이 증언이 삼성의 손에 강력한 반격 카드를 쥐어준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전 씨의 증언이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된다면 삼성전자가 CXMT를 상대로 너희가 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정면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요. 특히 삼성이 노릴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만약 CXMT가 만든 D램 또는 그 D램이 들어간 제품이 미국 시장에 팔리려고 할 때 삼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영어로 ITC라는 기관에 이 국내 재판 자료를 들이밀며 제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술을 훔쳐서 만든 물건이니 미국에 못 팔게 막아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통쾌하게 이겼던 사건이요. 시계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상대는 BOE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화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BOE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사실 이 BOE라는 회사, 과거에 우리나라의 LCD 기술을 베껴서 큰 회사거든요. 대자비 같지 않으세요? 반도체의 CXMT와 디스플레이의 BOE. 남의 기술을 베껴서 큰다는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BOE를 상대로 미국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통쾌했습니다. 2025년 미국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손을 들어줬어요. BOE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BOE의 OLED 패널을 무려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14년 8개월. 사실상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남의 기술을 훔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BOE 사건이 CXMT를 상대로 한 삼성의 싸움에서 든든한 선례가 되어주는 겁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결국 정의는 이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카드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 결국 삼성이 이기겠구나,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CXMT는 앞서 말씀드린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무려 1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탄을 확보했거든요. 이 돈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고 연구개발에 쏟아부을 게 뻔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기업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D램 기술에서는 약 3년,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성능 메모리, HBM이라는 분야에서는 약 5년 정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아직은 우리가 앞서 있는 거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CXMT가 지금까지 보여준 추격 속도가 워낙 무서웠으니까요. 게다가 여기엔 씁쓸한 아이러니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워낙 뛰어나서 돈이 되는 최첨단 제품, 그러니까 인공지능용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값싼 일반 D램 시장에 빈틈이 생겼어요. 바로 그 빈틈을 CXMT가 파고들며 덩치를 키운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간 것이 역설적으로 중국에게 기회를 열어준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기술이라는 건 수십 년의 땀과 수조 원의 투자가 쌓여 만들어지는 국가의 보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키는 일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건 말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5년간 1조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그 비법서 하나가 국경을 넘는 순간 얼마나 큰 재앙이 되어 돌아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세계 4위가 되기까지 그 화려한 신화의 그림자에는 우리의 피땀 어린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한 베테랑의 용기 있는 혹은 절박한 증언 덕분에 그 진실의 실마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기술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단단히 지켜내느냐일 겁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 작은 반도체 하나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과 지켜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우리 기술의 소중함에 공감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